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과 금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어떻죠? 굉장히 뭔가 좀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전쟁 이슈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뭐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전쟁까지도 아직 ING 중이잖아요.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원래 실물 금 쪽으로 많이 돈이 쏠렸겠지만 이제 뭔가 비트코인 쪽으로도 이거 디지털 금, 온라인 금이야 완연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좀 자리매김을 한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에 10억 달러 이상의 돈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꾸준히 올라가서 이제 곧 60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벌써 블랙록이 IBITC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만 해도 40만 개를 넘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네요. 바로 어제자 기사입니다. 실제로 블랙록뿐만 아니라 비트와이즈라든지 피델리티 등등 많은 자산 운용사를 필두로 해서 그들은 이미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현물 ETF에 대한 자금줄뿐만 아니라 대형 채굴 회사, 더 나아가서 대형 커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 거래소 또한 모두 다 점령을 완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공식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역시나 40만 3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GBTC,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물량 대부분을 이 블랙록에서 빨아들였다는 것 또한 그들끼리의 손바꿈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가격을 왔다 갔다 조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슬슬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 그 바나나 존의 시기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2025년을 조금 더 고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일환으로 아크인베스트를 이끌고 있는 캐시우드 이 돈나무 언니 역시 비트코인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산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투자를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한 캐시우드 그의 간판은 아크인베스트 그 뒤에 쩐주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역시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자금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용금의 주요 출처는 미국의 투자은행과 보험사들, 모건스탠리라든지 달러의 주인장 시티뱅크라든지 EDXM 거래소를 만들었죠. 찰스 스왑까지 들어와 있고요. 맨 뒤에 나오는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증권회사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현재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완전히 인수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들의 자금이 아크인베스트를 통해서 캐시우드를 통해 더욱더 큰 부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확정된 미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슬슬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AI가 세계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는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과 3.5차라고 불리우죠. 모바일 혁명을 지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도 이러한 섹터를 통해서 더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수를 창출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한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이 암호화폐 경제 벤치마크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더리움 또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편입되진 않았지만 반드시 어느 시점 스테이킹까지 들어오면서 그 기관들의 채택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또한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아크인베스트에서 말하는 것처럼 10만 달러가 아닌 정말 10억 단위, 20억 단위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기 저는 2030년이 도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비트코인 너무 비싸가지고 손에 잘 안 잡힌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항상 언급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정수 단위로 좀 길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하나 정도는 좀 상징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소수점 단위로도 구매할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천천히 DCA 하시면서 반드시 한 개, 뭐 안 된다라고 하면 0.5개라도 꼭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이제 곧 리플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라고 하네요. 해방된 리플 Unleashed XRP라고 하면서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XRP, 리플사가 걸어왔던 그런 일대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이 XRP Unleashed라고 해서 해방된 리플이죠. 11월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 금융혁신의 미래 조명이라는 주제로 나오게 되네요. 개봉을 하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을 통해서 애플 TV를 통해 전 세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금융과 국제 송금에서 XRP가 차지하는 역할이 집중 조명된다라고 합니다. 리플의 진가가 발휘되는 시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큐멘터리에서 어떻게 리플을 조명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사 프루이션 프로덕션은 리플사와 협력하면서 XRP의 여정을 심층적으로 소개할 예정이고요. 이 토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라고 하네요. 정답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서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테더 조사설 쇼크에서 벗어났다. 얼마 전에 테더를 미국에서 뭔가 조사 들어간다라는 그런 퍼드가 나왔었죠. 거짓말처럼 중동 전쟁의 이슈와 함께 이 테더발 퍼드가 나왔다는 거 그들끼리의 의도가 좀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시 안정세에 진입했다라고 하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테더의 자산 보유 현황을 다시 한번 공개했는데요.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지급 준비율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규모만 잠깐 봤을 때 55.8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그리고 실물 금으로서 38.7억 달러 정도의 금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약 1000억 달러 정도의 미 국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을 미루어 봤을 때 1712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테더 USDT가 차지하는 돈만 70%가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1700억 달러 중에 약 1200억 달러가 돌파됐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한 스테이블코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돈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유입되고 그들이 끌어올리면서 글로벌 포모의 시기가 점점 닳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에 대한 소식이네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리플의 증인 배제 요청을 기각하면서 뭔가 SEC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듯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리플과 SEC의 소송, 항소, 더 나아가 교차 항소까지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2025년까지 서류 작업에 주력을 하며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치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이제 다큐멘터리도 곧 나오고 미국 대선 또한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곧 사임할 가능성이 더욱더 빠르게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게리 겐슬러가 떠나가게 되면 리플 재판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한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송, 항소는 그들끼리 짜여진 하나의 각본일 뿐이고요. 끌어올릴 때가 오면 끌어올린다라는 거 여유롭게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역시나 리플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센이 나오면서 게리 겐슬러를 역대 최악의 공무원으로 비난하고 있네요. 우리 또한 게리 겐슬러를 당연히 짜증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보여지겠지만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 기득권들의 손에 의해 힘에 의해서 굴러간다라는 게 참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만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리플의 수량에 집중해 주시고, 물론 저도 리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냥 리플을 하나의 사이드 체인으로 가져간다는 이런 마인드셋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미국의 대선, 정말 트럼프의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되게 기다려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년에 올 수 있는 경기 침체 이슈에 또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서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발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러시아와 중국의 브릭스 협력 속에 강력한 제재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 브릭스의 정상회담이 열렸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브릭스 스위프트 대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기사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과 다중통화를 지원한다라는 거, 이제 슬슬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 또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스위프트 2.0이죠. 뉴 스위프트 대체 결제 시스템, 새로운 파이낸스 시스템이 도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국경 간 결제, 그 중에서도 기업 간 결제, 이 도매용 결제 안에서 유틸리티는 XRP가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브릭스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리플렛이 준비될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는 것이겠죠. 브릭스와 페드와이어가 뭔가 적대적으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페드나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중국을 위시한 CIPS, 러시아를 필두로 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 이제 올해 11월까지는 또 국경 간 결제, 암호화폐를 허용한다라는 법제화를 기다리고 있죠. 더 나아가 인도를 필두로 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 모두 블록체인이 탑재된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리플에 가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의 망이 송두리째 바뀌는 부분,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블록체인과 AI가 미래 금융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리플렛 ODL 시스템 안에 러시머니 기능까지 추가가 됐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리플사의 사업은 점점 확장되고 있죠. 암호화폐 보관, 이 커스터디 사업도 리플 커스터디로 확장되고 있고요. 모든 RWA 또한 오픈 에덴이라든지 아치악스라든지 최근에 인도를 기반으로 한 오럼 에쿼티에서도 토큰화된 펀드를 출시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제 RWA 섹터 또한 XRP 레저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가장 메인 포인트,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부분이죠. 이 국경 간 지불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ODL과 리플 페이먼트로서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핀터넷 시대가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날수록 리플이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여러가지 통로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는 시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리플 스웰 행사가 끝나면서 RLUSD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었죠. 잠깐 몇 가지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업홀드와 비트스탬프, 빗소, 문페이까지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인디펜던트 리저브와 코인매나 블리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좀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인디펜던트 리저브 같은 경우는 호주 기반의 디지털 통화 거래소로서 그들은 굉장히 큰 OTC 데스크, 유동성을 주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리플과 손 잡으면서 RLUSD에 대한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인매나 역시 바레인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 두바이의 가상자산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은 하나의 거래소거든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이 메나 지역을 통해 확장하면서 리플 페이먼트의 파이프라인을 점점 늘려왔었죠. 올해 10월 1일에 이 두바이 파이낸스 서비스 어토리티, 이 DFSA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으면서 두바이를 필두로 한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서비스가 완전히 출시 허가받았다라는 것과 코인 매나와도 손 잡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또한 그들이 점령을 준비한다는 걸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금융 포용성에 대한 비전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시기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과거부터 이미 코인 매나 같은 경우 이 조디악 커스터디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뒷배로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있고 그들은 메타코와 또 손을 잡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적으로 뿌리가 확장되면서 모든 금융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보관뿐만 아니라 결제하는 부분 그리고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부분에서 리플의 기술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 뿌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리시까지 보게 된다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미국, 뉴욕, 워싱턴 DC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들은 GFSC라고 하는 라이센스도 취득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회계 법인이죠. 딜로이트에도 이미 감사를 완료받았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소송 이슈가 마무리된 이후에 그들의 사업이 공개적으로 잘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마련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블리시에서 어떤 페어상을 또 지원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페어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러가지 스테이블 코인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솔라나, 그리고 XRP 당연히 보여지겠죠. 조금 더 내려가서 앱토스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페페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 밑에 덱스의 최강자죠. 유니스왑도 보여지고 있고 도지의 마크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옵티미즘이라든지 니어 프로토콜도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바 이누를 또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제가 어제 언급드렸던 우리 79세 어머님께서도 우리 시바 이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브도 나오고 있고요. 아비트럼도 보이고 있고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코스모스 아톰도 보이고 체인링크라든지 PYUSD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폴카닷도 보이고요. 샌드박스 보이고요. 에이다 보이고요. 그 밑에 칠리즈, 체인링크, 톤코인 보이고 우리가 또 투자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죠. 마틱, 아직까지 티커가 바뀌진 않았네요. POL, 폴리곤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게임 섹터를 담당하는 갈라코인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나, 이 디센트럴랜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론이라든지 스시스왑도 좀 보이고 있고 리플과 쌍둥이죠. 형제지간인 스텔라 루멘도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계 대형 코인이죠. 이오스 또한 보여지고 있네요. 요 정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분산화하고 있는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들 또한 블리시에서도 시장을 형성하면서 인덱스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리플사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준비가 진짜 다 된 것 같아요. 이 자동화 마켓 메이커죠.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의 볼륨이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현재 XRP 스캔의 리플의 소각량을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소각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하죠. XRP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은 시점 리플을 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피어투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러 나왔지만 하나의 베타 테스트일 수가 있다라는 거. TPS는 6에서 7, 1초에 6건에서 7건밖에 옮기지 못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 3,400건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TPS만 놓고 보게 된다면 약 500배 정도 리플이 더 빠른 가치의 이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도 BIS와 같은 그 국제기구가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채택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과거부터 준비해왔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우리가 지금 진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리플이 디지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